주가의 중장기적인 추세는 이 돈의 양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은 거거든요. 주식의 펀더멘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안 올라요. 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주식 투자 관련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저기서 날라드는 정보를 무작정 다 소화하려고 하다가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걸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일도 바쁘잖아요.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 주식이나 사는 거는 막 또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앞서서 시장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투자가 본업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경제 전문가나 무슨 증권사 리서치 담당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의 주식 투자를 지향하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과 그리고 몰라도 되는 거를 좀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위해 꼭 알아야 되는 거, 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하지만 공부로는 알 수 없는 대중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식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되게 열광하는 공부 방법인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앞서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돈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주가의 중장기적인 추세는 이 돈의 양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은 거거든요. 주식의 펀더멘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펀더멘털이니 이 기업의 뭐 성장성이 그런 거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없는 때는 뭐 성장성이고 펀더멘털이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보는 거, 시중의 유동성을 감지하는 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할 수 있어요. 시중에 돈이 풍부하게 있어야지 투자가 활기를 띠거든요. 활발한 투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와 기업 이윤이 성장하겠죠. 이런 흐름은 장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는 돈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심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근데 이 돈이 흘러다니는 게 우리 눈에 딱 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돈의 흐름은 대신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신문 읽거나 하실 때는 그 돈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큰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사실 돈의 유동성도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에요. 다만 돈의 흐름에 촉각을 좀 기울이신다라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 정도는 좀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장기 말고 나는 무조건 초장기적 투자를 한다. 한 5년 이상만 본다라고 하시면요. 돈의 흐름? 그런 거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대중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 책은 제 투자의 소울 멘토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책입니다. 여기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돈의 흐름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대중 투자자들의 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를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대중의 심리를 읽고 투자해라. 이게 말이 근데 쉽죠. 실제로는 대중의 심리를 읽기는커녕 내가 그 심리에 파묻혀 버려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자책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리는 투자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중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예요. 전반적인 이런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는요, 우리가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대중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느끼는 거지 이게 막 공부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막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막 하나만 파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시장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관찰하는 걸 넘어서
언론이 막 선동하는 그런 그 심리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한 곳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면 다른 더 큰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시장을 왜곡해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전문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세요. 너무 낙관적인지 너무 부정적인지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지금 이 순간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대중의 과도한 낙관은 상승장의 끝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낙담하는 시기는 대세 상승장의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분위기도 그냥 여러분 이성의 끈을 놓고 한번 넉넉히 느껴보세요. 지난 6월 달에는 조금 절망적이었는데 뭐 7월 달에는 조금 분위기가 올라왔네?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약간 위기감 같은 게 남아있네?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한번 넉넉히 느껴보신다라고 하면 낙관의 분위기 속에서 낙관론에 너무 사로잡혀서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비관의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런 시장을 떠나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우를 범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중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소는요, 장기로 가면 결국에 해소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참여하는 대중의 심리가 어떻든 관계없이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는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모멘텀 투자, 즉 추세 매매를 위한 공부하는 건데요. 추세 매매는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지기 직전에 파는 그런 매매의 기술 같은 거예요.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멘텀 투자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세력이에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나 뭐 기관 투자자, 전업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여기에 속해요. 이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전문가 집단에서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언론이나 뭐 유명 유튜브 같은 채널에 출연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멘텀 투자의 세계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모멘텀 투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모멘텀 투자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 분위기와 뉴스, 뭐 수급, 땡땡 관련주, 별별 수혜주, 뭐 이런 테마 종목, 그리고 가치 판단, 이런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짬뽕을 해서 시장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요소들을 투자자의 직관으로 종합해서 자산 가격을 전망하고, 그리고 이 전망치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이거 듣기에는 되게 그럴듯하고 전문적이어 보이죠? 모멘텀 투자자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시장 가격과 지수를 전망하고 예측을 하는데, 뭐 올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다, 뭐 금리가 5%까지 상승할 거다, 어떤 뭐 종목의 목표 주가는 78,000원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아주 흔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들의 분석도 모멘텀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쳤으니까 올해는 올라갈 거다, 뭐 내년 1분기에는 미국의 수요가 올라가서 뭐 반도체 분야가 수출이 확장될 거다, 이런 것들은 보통 시장의 업황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이나 견해예요. 기관 투자자분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같이 예측이잖아요. 이 예측은 다 어긋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맹신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모멘텀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모멘텀 투자는 일반적인 월급쟁이, 직장인, 뭐 본업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멘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주식 차트예요. 주식 차트에 막 각종 선을 긋고 이동평균선을 찾아서 저점, 고점 뭐 이런 거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다 모멘텀 투자를 위한 노력입니다. 근데 모멘텀 투자는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전망해서 매매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정은 보통 단기적인 이슈를 토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빠른 움직임이 필요해요. 딱 들어도 알겠죠. 우리는 이건 할 수 없는 방법이구나,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구나, 그거를 이제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는 버핏형 가치 투자나 뭐 장기 투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식입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런 모멘텀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이거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가 될 거 아니시라고 하면, 주식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가 될 거 아니시다라고 하면 모멘텀 투자를 위한 공부는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가 되게 복잡하다, 어려운 거다, 이렇게 좀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이유는 이 모멘텀 투자를 위한 공부의 장벽 때문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자주 말하죠. 야, 넌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해? 이렇게 묻는다면 괜시리 여러분들 거기에 발끈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도 애플, 구글, 테슬라 뭐 이런 주식만 잔뜩 사놓은 7살짜리 어린아이 수익률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보통의 월급쟁이나 뭐 본업이 있는 투자자들이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여러 종목에 물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본업도 투자도 둘 다 망쳐버리게 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장기 투자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믿음이 가는 종목을 선정하셔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모든 걸 알고 공부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멘텀 투자의 방식은 좀 멀리 하시는 편이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 자신의 믿음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보다 그냥 더 믿음이 가는 기업, 그리고 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투자 되세요.